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된 지도 일주일 좀 됐네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영원히 집권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말이죠.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이라고 정말 사상 초유의 뭐 사태 혹은 규모 정말 엄청납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인데요. 검사 숫자만 도대체 몇 명입니까? 120명. 수사 기간 보십시오. 170일, 170일, 140일. 글쎄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 잡듯 다 잡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김건희 여사 등등 해서요,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없는 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자, 모쪼록 이제 이 과정에서요, 저들이 엄청난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특검의 특징은 여기 독소 조항이 많은데 계속해서 그 국민들에게 일일 그 리포트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뭐 지금 수사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언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저들이 그 계속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할 겁니다. 결국 지지율 싸움입니다. 지지율 싸움.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요. 자, 그 후에는 바로 또 총선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보다 총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를 쥐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원래 독재 국가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옛날에는 뭐 이제 무력이 중요했죠. 군사력. 그러니까 군대를 누가 쥐느냐 이게 그거 이제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후진국의 경우고 우리나라 같이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짜인 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선진국화된 나라는 국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거든, 여기가.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자격이 보통 그 150석, 우리나라로 치면 151석 아닙니까? 과반이거든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쓰기에 따라서는 뭐 그야말로 대통령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요.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입법부 그 국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평정해 나가는 거죠. 사법부도 결국 국회 앞에 무릎 꿇고 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알잖아요. 입법 권력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 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예산 그 뭐 편성권이라든가 뭐 예산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리고 청문회 할 수 있지, 탄핵할 수 있죠. 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권력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사법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국회는 다르거든. 국회는 모든 좌우정하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총선이 국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내려온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는데 대통령 기록관 이런 것은 보통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봉인을 해놓는 거거든. 이걸 뜯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뭐 완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재명을 일러서 흔히 저기 막산이다, 뭐 완전 뭐 조폭 같은 놈이다, 뭐 양아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후흑학이라고 아시죠? 후흑학. 소위 이제 어둠의 정치 같은 그런 건데 마키아벨리 이제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방면에 대가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허접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거 인정하실 겁니다. 와, 저런
엄청난 어떤 범죄 혐의를 갖고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 물론 거기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죠. 자, 황교안 신당 지금 창당하는 그 라이브 저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여기 캡처한 건데요. 황교안 신당 부산 지역 창당 발기인대회 2025년 6월 10일 부산입니다. 자, 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가 몰려들지도 관건입니다. 황교안 본인이 이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뭐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제도권 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보면요, 시청자 숫자가 여기 나오는데요, 1157명으로 되어 있죠. 물론 시청자 수는 조금 오르내리고 하는데 1000명대 이제 시청자 수인데 아직 국민적 관심을 그렇게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큰 과제인데 왜 이게 확산이 안 되고 불이 붙지 않느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제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왜 이게 제도권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왜 주요 언론들은 이걸 다루지 않느냐? 왜 정치인들이 이걸 언급하지 않느냐? 왜 불복 선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또 요즘 또 민경욱 전 의원이 또 아주 충격적인 이슈를 하나 발표했죠. 21대, 20대 사전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랄까, 세팅값이랄까, 이런 것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사전 투표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대를 보면요, 1시간 단위로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20대에다가 1시간을 더 하게 되면 21대 이제 투표율이 이제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운데 이 이제 빨간 네모칸 속에 있는 숫자가 조정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1시간 뒤 수치로 보면은 21대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1.20, 1.21, 2.14, 2.24, 3.64, 3.5, 5.38, 5.24, 7.11, 7.00 숫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율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죠. 8.75, 8.70, 10.48, 10.51, 12.31, 12.34, 14.11, 14.05부터 해서 쭉 끝까지 가보면은 36.93, 34.74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세팅 값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율이 99.9, 99 뭐 이런 식으로 99.36, 36 뭐 이런 식으로 99%가 넘는다, 일치율이 사실상 100%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오른쪽에 민경욱 6.3 대선 득표율에 대한 AI의 분석 결과 1.96이면 통계가 이상하다고 고개가 갸욱 그려지는 Z값이 무려 1.625, 1625.50이나 되니 AI도 할 말이 없단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Z값 표준화 점수라고 있는데요, 1625.50이 나왔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이 자연계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수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상이면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본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의 Z값은 무려 1625.5. 이는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극단적인 차이. 두 투표 방식이 같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론: 이재명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수준. 이것은 대수의 법칙에 반하며 사전투표 조작이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통계적 유의미한 내용을 이제 폭로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우리 제도권 언론들, 주요 언론들,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민경욱이가 뻥을 치는 건지, 저 자료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죠? 그냥 취급을 안 해, 그냥. 그리고 또 그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조사해보자. 지금 현재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측에다가 제의를 해가지고 국정조사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리고 또 특정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말이죠. 언론을 상대로 뭔가 기자회견도 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슈 파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국회의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황교안이 민경욱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다 거짓말입니까? 그 없는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조작한 거예요, 저게? 그게 아니라면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을. 근데 너무도 이런 이야기 말고도 이상한 어떤 그런 정황은 많거든. 그런데도 이것들이 선거 결과를 다시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스트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도권 이 정치 세력들이 오불과는이다. 아예 뭐 번쩍도 안 한다. 주요 언론도 마찬가지다. 주요 언론뿐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이 다 이렇죠. 여기에 반응하는 언론 자체가 거의 없고 100개의 언론이 있으면 뭐 한두 개가 반응할까 말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묻히고 있는데 글쎄요. 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제 아니면은 부정선거 같지만 저런 것 자체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고 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폭로하고 나오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은 현행범으로 누군가를 탁 체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자주 섞인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로한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수십 개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100% 완벽한 부정선거다라고 제도권으로부터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 주요 언론사 그리고 또 이렇게 사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막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언젠가는 진실이 규명되겠죠.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